안녕하세요. 다둥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행정론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같이 정리해 볼게요.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둘째,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입니다. 시기 구분과 각 시기의 핵심 키워드만 잡아도 시험에서 틀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같이 볼게요. 1. 왜 역사를 공부할까? 먼저 굳이 역사를 왜 알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제도와 조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각 시기의 특징을 알면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미래 방향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흐름을 큰 그림으로 먼저 잡아볼게요. 2.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시기 개관.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대략 5시기로 나눕니다. 인식기, 기초형성기, 정착기, 발달기, 도전기입니다. 시기마다 어떤 사회 문제 때문에 행정이 필요해졌는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3. 인식기 자선 조직과 인보관 운동. 첫 번째는 인식기입니다. 대략 19세기 후반에서 1920년대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빈민을 단순히 구제하는 데서 벗어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조직과 행정의 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던 시기입니다. 사례조사, 방문조사, 기록 정리가 시작되면서 오늘날 사회복지행정의 기본기, 즉 조직화 조정 기록 관리 같은 요소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기초형성기 대공황과 뉴딜 사회보장법. 두 번째는 기초형성기입니다. 대략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입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실업과 빈곤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뉴딜 정책과 함께 사회보장법이 도입되면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시기에는 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 같은 제도가 생기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적행정조직이 확대됩니다. 즉,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정착기 지역사회복지와 행정의 전문화. 세 번째는 정착기입니다. 대략 1960년대 전후입니다. 빈곤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단위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사회복지행정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계획조직 인사재정평가를 포함하는 전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행정가 역할,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사회복지조직의 목표 설정과 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시기입니다. 6. 발달기 계약 구매 방식과 관리자 역할 강화. 네 번째는 발달기입니다. 대략 1970년대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관과의 계약 구매 방식이 등장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기준 설정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확산되면서 행정가는 계약 관리, 조정, 평가를 담당하는 조정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성과를 측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합니다. 7. 도전기 신자유주의와 책임성, 경쟁의 강조. 마지막 5번째는 도전기입니다. 대략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작은 정부, 민영화, 경쟁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행정도 효율성, 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민간 위탁, 바우처, 성과 평가, 고객 선택권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행정가는 제공자라기보다 조정자 감독자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동시에 서비스의 질, 이용자의 권리,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기가 바로 도전기입니다. 8.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큰 흐름.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대략 4시기로 나눕니다. 1. 사회복지 전문 활동의 태동기 1945년 이전.
이 원조와 활동 및 사회복지행정의 기틀 마련기 1950에서 1970년대, 3.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 1980에서 1990년대, 4. 사회복지행정의 활발기 2000년대 이후. 각 시기마다 주요 주체가 누구였는지, 국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9. 태동기 선교와 자선 중심의 사회복지 1945년 이전. 첫 번째는 태동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에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보다는 선교단체, 자선기관, 사설구호단체가 중심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빈민구제 활동 등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 활동은 종교적 자선적 성격이 강했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회복지행정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기라는 이름처럼 전문 행정을 준비하는 아주 초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 기틀 마련기 전쟁과 복구, 제도 도입기 1950에서 1970년대. 두 번째는 원조와 활동 및 사회복지행정의 기틀 마련기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규모 전쟁고와 실향민, 빈민 문제가 발생했고 유엔과 해외 원조단체의 지원을 받아 구호재건 중심의 복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아동복지기관 등 민간시설이 늘어나고 정부도 점차 생활보호, 재해구호 등 사회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중심, 구호 중심의 성격이 강했고 전문 행정체계는 초기 단계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1. 발달기 공공부문 확대와 전문행정 1980에서 1990년대. 세 번째는 사회복지행정의 발달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민주화와 함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윤리강령이 마련되고 사회복지관이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되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활성화됩니다. 지역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배치되고 전담부서가 설치되면서 사회복지 민간자선이라는 이미지에서 사회복지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으로 점차 변화한 시기입니다. 12. 활발기 지역사회복지계획과 통합행정 2000년대에서 현재. 네 번째는 사회복지행정의 활발기 2000년대 이후입니다. 이 시기의 키워드는 권리로서의 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통합행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최저생활보장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했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주민센터가 점차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되면서 주민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위 네트워크가 확대됩니다. 최근에는 고령사회, 1인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맞춤형 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행정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3. 미국과 한국의 역사, 어떻게 연결될까? 정리를 해보면 미국과 한국 모두 처음에는 자선과 구호 중심에서 출발해 점점 제도와 전문화 통합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미국은 대공황과 뉴딜을 계기로 공공사회복지행정이 빨리 성장했고 한국은 전쟁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1980년대 이후부터 공공책임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각 시기의 이름과 특징을 묻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가를 연결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 이름 플러스 핵심 키워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잡아두면 반 이상은 해결된다고 보셔도 좋아요. 14. 마무리. 오늘은 사회복지행정론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미국과 한국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회복지행정은 자선에서 시작해 제도화와 전문화를 거쳐 지금은 지역사회 기반 통합행정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함께 정리하고 싶은 공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